이민 신청이 아직 심사 중인 상태에서도 추방 재판에 회부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존 인식이 깨지면서 한인 사회를 포함한 이민자들 사이에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내 이민 단속 방식에 대한 비판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가운데 뉴욕시와 주정부는 법적 수단을 마련하는 등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미네소타주에서 또 한 명의 시민 사망자가 발생한 지 약 48시간 만에 트럼프 대통령은 현장 책임자를 교체하고 단속 방식 조정을 지시하며 민주당 소속 주지사와의 협력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메디케어 플랜에 대한 정부 지급액을 내년에 사실상 동결키로 하면서 주요 건강보험사들의 주가가 일제히 급락했습니다. 중국 의류 제조업체들이 남가주 지역 의류업체들의 납품을 하고도 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연방법원에 수백만 달러 규모의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소송에는 남가주 지역 한인 업주들이 다수 피고로 포함돼 있어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헬문스버그의 최우선의 목표는 최고의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전문 세일즈팀과 함께하는 고급 쇼룸에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머세디스 벤츠 모델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헬문스버그와 함께라면 완벽한 차량을 찾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신영주입니다. 이민 신청이 아직 심사 중인 상태에서도 추방 재판에 회부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한인 사회를 포함한 이민자들 사이에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민 신청이 계류 중에 있으면 합법 체류가 보장된다는 기존 인식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민 전문 변호사는 정책 변화 흐름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최근 들어 이민 신청이 아직 심사 중인데도 추방 재판에 회부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동안은 이민 신청을 해두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다고 인식됐지만 이 같은 인식이 더 이상 절대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민 전문 변호사 라토야 맥빈 폼피는 최근 SNS를 통해 이민 신청에 대해 아직 아무런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는데도 이민 법원 출두 명령서를 받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주권이나 다른 이민 혜택을 기다리던 사람들이 갑자기 추방 재판에 넘겨졌다며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 같은 사례에는 영주권 신청자뿐만 아니라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여성폭력방지법, 자가청원 신청자들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취업 허가서를 소지하고 있고 신청이 처리되는 동안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충격이 크다는 반응입니다. 이와 관련해 백승민 이민법 전문 변호사는 이민 신청이 계류 중이더라도 일정 조건에 해당하면 추방 재판이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은 사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백 변호사는 과거 이민 신청 기록에서 문제가 있었거나 법적으로 이민 자격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주요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예전에 이민 신청이 있었어서 그 예전에 신청했던 자료 안에서 어떤 문제가 발견되었거나 아니면은 법적으로 이민 신청 후에 이분이 신청에 대한 자격이 없다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추방 재판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은 맞습니다. 이 때문에 이민 신청만 해두면 추방 걱정은 없다는 기존 인식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백 변호사는 이민법에 적힌 불법 체류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표현이 곧바로 신분이 생기거나 추방이 자동으로 막힌다는 뜻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민법에서는 이민 신청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민 신청을 한 사람은 어쨌든 그 신청의 심사 기간 동안은 불법적인 체류를 하지 않게 된다라고 적혀 있어요. 불법 체류만 없어지는 것이지 신분이 없는 것은 똑같기 때문에 추방을 막아주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관례적으로 어쨌든 이 신청한 사람이 영주권이나 어떤 이민 신분을 나중에 얻게 되는 것을 고려하게 된다면 추방 재판으로 미리 회부를 해서 불필요한 돈을 낭비하는 경우를 없도록 하는 경우였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이렇게 불필요하게도 자원을 써가면서까지도 추방 재판을 억지로 시작하겠다는 그런 태도가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민 신청을 준비할 때 과거 이민 기록을 꼼꼼히 점검하고 관행에 기대기보다는 이민법 기준에 맞춰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원합니다. 한편 연방이민서비스국은 이 같은 추방재판 회부 증가 현상에 대해 현재까지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민 변호사들과 관련 단체들은 이민 신청이 진행 중이더라도 우편물과 신분 상태를 자주 확인하고 이민법원 출두 명령서를 받았다면 즉시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연방요원의 총격으로 17일 만에 또다시 미국 시민이 숨지는 사건을 계기로 미국 내 이민 단속 방식에 대한 비판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가운데 뉴욕시는 강경 대응을 예고했고 주 정치권은 연방요원을 상대로 한 소송기를 여는 법안까지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최근 로어 맨해튼 페더럴 플라자 이민법원 일대에서 복면을 쓴 연방요원들이 수백 명의 이민자를 연행하는 장면이 반복적으로 목격되며 지역사회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23일 A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니애폴리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민 단속은 끔찍하다고 비판하며 아이스가 뉴욕에 유사한 방식으로 진입하려 한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맘다니 시장은 이민자뿐 아니라 시민들까지 공포에 떨고 있다며 이러한 단속 방식은 인권과 공공안전 모두를 훼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주 정치권도 제도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젤너 마일이 뉴욕주 상원의원과 가브리엘라 로메로 주 하원의원은 지난 23일 맨해튼 연방이민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뉴욕 시민권법 발의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 법안은 연방요원이 시민권이나 인권을 침해했을 경우 피해자가 뉴욕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는 아이스와 같은 연방기관을 상대로 주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 차원의 법적 구제 수단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정치인들은 최근 미니애폴리스 총격 사망 사건 이후에도 연방 차원의 형사조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으며 제도적 견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전국적으로 이민세관 단속국 아이스의 권한 남용 논란이 일고 있지만 아이스의 활동 범위는 커지고 수색 과정은 거침이 없어졌으며 인력은 연일 확대되고 있습니다. 현재 현장에 뛰고 있는 아이스 요원 수는 약 1만 명 수준에서 최근 2만 2천 명 수준으로 증가했습니다. 다수 언론은 채용 과정이 졸속으로 이뤄져 일부 요원들은 충분한 훈련 없이 현장에 투입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최근에는 일부 지역에서 법원의 수색 영장 없이도 주거지에 진입이 가능하도록 허용한 내부 지침이 내려지는가 하면 잠겨있는 시민의 집 문을 부수고 들어가 총을 들이밀거나 5세 아동을 가족 체포를 위한 미끼로 활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등 새로운 논란이 연일 등장하고 있습니다. 미 전역에서 아이스의 권한, 단속 문제를 둘러싼 논쟁은 앞으로도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강경 이민 단속 기조에서 한 발 물러서는 모양새입니다. 사건 발생 약 48시간 만에 현장 책임자를 교체하고 단속 방식 조정을 지시하며 민주당 소속 주지사와의 협력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네소타주에서 진행되던 강경 이민 단속과 시위 대응 기조를 급격히 수정했습니다. 미니애폴리스에서 연방요원의 총격으로 37살 미국 시민이자 중환자실 간호사인 알렉스 프레티가 사망한 사건이 결정적 계기가 됐습니다. 미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 DC의 겨울 폭풍이 몰아치던 지난 주말 백악관 집무실에서 총격 장면이 담긴 영상을 직접 시청한 뒤 점차 불만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상 공개 이후 여론이 급격히 약화됐고 공화당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잇따랐습니다. 사건 직후 크리스티논 국토안보부 장관은 프레티가 요원들을 공격했다며 이를 국내 테러로 규정했습니다. 스티브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은 피해자를 암살 미수범으로 몰았고 그레고리 보비노 국경순찰대장은 피해자가 법 집행관들을 학살하려고 했다고 주장하는 등 강경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현장 영상이 공개되면서 이 같은 주장들은 설득력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사건 발생 약 48시간 만에 최근 가장 큰 논란을 낳았던 미네소타 이민단속 작전을 축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무차별적인 거리 단속을 주도해온 보비노 대장은 현장을 떠났고 대신 백악관 국경차르로 불리는 톰 호먼이 현장 책임자로 파견됐습니다. 트럼프 일기 행정부에서 이민세관 단속국 국장 직무대행을 지낸 호먼은 범죄 전력이 있는 불법 체류자를 선별적으로 단속하는 표적 접근법을 선호하는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톰은 강경하지만 공정하며 나에게 직접 보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변화는 사건 직후 민주당 소속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와 제이콥 브레이 미니애폴리스 시장에게 책임을 돌렸던 트럼프 대통령의 기존 태도와는 대조적입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월주 주지사에게 협력을 제안했고 이후 통화에서는 우리는 비슷한 주파수에 있다며 연방요원 감축 조건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화당 내부의 압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TV에서 나오는 끔찍한 장면들이 이민 정책의 다른 성과들을 덮고 있다며 국면 전환의 필요성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존 커티스, 수전 콜린스 상원의원 등도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대통령을 포함해 누구도 미국인이 거리에서 목숨을 잃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놈 장관과 밀러 부비서실장의 거취에는 변화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백악관에서 놈 장관과 약 2시간 동안 이번 사태를 논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보비노 대장이 해임됐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총격 사건과 관련해 국토안보부 수사국과 연방수사국, 세관국경보호국이 각각 수사와 내부 검토를 진행 중이며 트럼프 대통령도 사실에 따라 결론이 날 것이라며 조사를 수용한 상태입니다. 미 언론들은 이번 조치가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강경후 조정 패턴의 연장선에 있다면서도 미네소타 사태가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민간 보험사가 운영하는 메디케어 플랜에 대한 정부 지급액을 내년에 사실상 동결하기로 하면서 주요 보험사들의 주가가 일제히 급락했습니다. 업계가 예상했던 것보다 인상률이 낮거나 없는 것으로 발표되면서 시장은 충격으로 출렁였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인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는 26일 민간 보험사가 제공하는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에 대한 2027년도 정부 지급액이 전년 대비 0.09%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 CMS는 이번 인상률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2027년도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관련 총 지급액 증가분이 약 7억 달러, 한화로 약 1조 원 규모에 그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동결 수준으로, 즉 의료비가 상승하는 상황에서도 정부는 보험사에 지급하는 금액을 거의 늘리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이 같은 방침이 최종 확정될 경우 보험사들의 수익성 악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발표는 시장 기대치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월가 전문가들은 그동안 지급액 인상률이 4에서 6%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해왔던 만큼 이번 결정은 보험업계에 상당한 부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형 민간 건강보험사인 유나이티드 헬스, 휴메나, CBS 헬스 등은 공공의료보험 제도인 메디케어 운영의 일부를 위탁받아 고령층 가입자들에게 보험 서비스를 제공해왔습니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가입자 1인당 일정 금액을 보험사에 지급해왔으며 이는 이들 보험사의 핵심 수입원 중 하나로 자리 잡아왔습니다. 지급액 동결 소식이 전해지자 금융시장도 즉각 반응했습니다. 특히 미국 최대 건강보험사인 유나이티드 헬스는 같은 날 10년 만에 처음으로 올해 매출 감소를 전망한다고 밝힌 것과 맞물리며 뉴욕 증시에서 오늘 오전 10시 25분 기준 전날 대비 약 18% 급락했습니다. 메디케어 의존도가 높은 휴메나 역시 같은 시각 약 18% 하락했고 CBS 헬스도 장중 한때 11% 이상 하락하는 등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약세를 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부 방침이 향후 보험사들의 수익 구조는 물론 고령층 의료 서비스 제공 방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그 파장을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중국 의류 제조업체들이 남가주 지역의 의류업체들에게 납품을 하고도 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연방법원에 수백만 달러 규모의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소송에는 남가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인업주들이 다수 피고로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인 의류업계를 포함한 업계 전반에 미칠 영향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LA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중국에 기반을 둔 의류 제조 수출업체들이 남가주 지역 의류업체들을 상대로 납품 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연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법원에 지난 23일 접수됐으며 중국에 본사를 둔 의류 제조업체 4곳이 원고로 참여했습니다. 원고 측은 소장에서 의류 주문을 받아 물품을 납품했지만 상대 업체들이 제품을 인수한 이후에도 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송에 참여한 원고는 모두 중국에서 의류를 제조하거나 수출하는 업체들입니다. 피고로 지목된 인원은 개인과 법인을 포함해 모두 17명입니다. 이 가운데 법인은 LA 카운티를 기반으로 한 캘리포니아 업체 3곳과 네바다주 등록법인 2곳이며 이들 회사의 대표와 임원, 송달 대리인 등 관계자들이 개인 피고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개인 피고 가운데는 남가주 지역에서 활동해온 한인업주 8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고 측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대금 미지급 분쟁이 아니라며 미 연방조직범죄 부패방지법 이른바 리코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들이 밝힌 피해 금액은 약 168만 달러로 업체별로는 수십만 달러에서 50만 달러가 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손해액의 3배에 해당하는 배상과 함께 부당이득 환수와 소송비용, 변호사비 지급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소장에는 조직적인 범행 의혹도 담겼습니다. 원고 측은 피고들이 사기 목적의 사실상 조직체를 구성해왔으며 이 같은 무역사기 행위가 수십 년에 걸쳐 반복돼 왔다고 믿는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또 특정 인물이 조직을 통제하며 일부 피고들과 역할을 나눠 범행을 이어왔다는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모두 원고 측의 주장으로 사실 여부는 법원의 판단 전까지 확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원고들이 설명한 방식에 따르면 피고들은 해외 공급업체에 물품 수령 즉시 전액 지급을 약속한 뒤 제품을 넘겨받고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일부 경우에는 실제 회사나 유사한 이름의 회사를 이용해 거래 상대를 속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무역 박람회나 온라인 검색을 통해 거래 대상을 찾고 회사 관계자를 사칭해 주문을 넣었다는 주장도 소장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역시 재판을 통해 사실관계가 가려질 사안입니다. 이번 사건은 연방법원에서 진행되는 민사소송으로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원고와 피고, 양측의 주장과 증거가 본격적으로 다뤄질 예정입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소장에 담긴 주장만 공개된 상태로 법원의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결론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메타 플랫폼이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왓츠앱 등 자사앱 전반에 걸쳐 새로운 구독 서비스를 시험 도입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CNBC는 26일 정보기술 전문 매체 테크크런치 보도를 인용해 메타가 몇 달 안에 구독 모델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메타는 유료 이용자에게 인공지능을 포함한 추가 기능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또 최근에 인수한 AI 기업 마누스의 범용 AI 에이전트도 구독 서비스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메타는 지난달 마누스를 약 20억 달러에 인수했으며 마누스는 인간 대신에 계획을 세워 업무를 수행하는 범용 AI 기술로 주목받아왔습니다. 이와 함께 AI를 활용해 영상을 제작하거나 기존 영상을 재구성할 수 있는 바이브스 기능의 확장도 구독 서비스에 포함될 수 있다고 CNBC는 전했습니다. 메타는 그동안 대규모 언어 모델 라마를 오픈소스로 공개해왔지만 AI 투자 확대 이후 새 수익 모델을 모색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메타 측은 구독 서비스 도입과 관련해 이용자 의견을 수렴하며 테스트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쌓인 눈을 제때 치우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뉴욕시에서는 눈이 언제 멈췄느냐에 따라 눈을 치워야 하는 시간이 정해집니다. 눈이 오후 5시 전에 그치면 집이나 가게 앞 인도와 출입구 주변을 4시간 안에 치워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최소 $100에서 최대 $350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밤 동안 내린 눈의 경우는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치우면 됩니다. 제설 범위도 정해져 있습니다. 보행자 통행을 위해 최소 4에서 5피트 폭을 확보해야 하고 소화전 앞에 쌓인 눈도 반드시 제거해야 합니다. 뉴저지주는 지역마다 다르지만 팰리세이드 파크와 포트리에서는 눈이 그친 뒤 12시간 이내에 집이나 업소 주변의 눈을 치워야 합니다. 차량 위에 쌓인 눈도 단속 대상입니다. 뉴욕주에서는 차량 위에 눈이 남아있는 상태로 운행할 경우 $75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뉴저지주 역시 모든 눈을 제거하지 않으면 $25에서 $75의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특히 눈을 치우지 않은 상태로 운행하거나 보행사고가 발생할 경우 뉴욕과 뉴저지 모두 최대 $1,500까지 벌금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올해 세금 보고를 한 납세자들이 돌려받는 세금 환급액이 지난해보다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청은 올해 환급 규모가 최대 30%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정책이 본격 반영된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보면 전체 납세자의 약 4명 중 3명꼴로 환급을 받았고 환급을 받은 사람들의 평균 금액은 약 $2,939 수준이었습니다. IRS는 환급금을 빠르게 받으려면 은행 계좌로 바로 입금받는 디렉트 디파짓 방식이 가장 좋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납세자의 90%가 이미 이 방식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 IRS는 종이 수표가
분실, 도난, 변조, 지연 위험이 크다며 지난해 9월 30일부터 개인 납세자 대상 종이수표 발급을 단계적으로 중단하고 있습니다. 세금 환급을 최대한 빨리 받으려면 온라인으로 세금 보고를 하고 계좌 자동 입금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IRS는 강조했습니다. 법원이 재외공간 계약직 직원을 뽑는 과정에서 공정하지 않게 채용을 진행한 외교부 고위공무원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외교관 A씨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 1개월 징계 취소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씨는 2021년 재외공간 총영사관에 계약직 직원 채용을 맡았는데 지원자 24명의 자격 요건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정해진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5명의 서류 합격자를 뽑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필기 시험과 면접에서 점수가 더 높은 지원자가 있었음에도 임의로 기준을 새로 만들어 점수가 낮은 지원자를 최종 합격시킨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 같은 채용 방식은 감사원의 감사에서 문제가 됐고 징계 절차를 거쳐 정직 1개월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A씨는 징계가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채용의 공정성을 해친 책임이 크다며 징계가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헬문스브로우의 최우선의 목표는 최고의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전문 세일즈팀과 함께하는 고급 쇼룸에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머세디스-벤츠 모델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헬문스브로우와 함께라면 완벽한 차량을 찾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KBTV 뉴스9을 모두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